치료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은 이제 통증과 염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조금 진행된 관절염 초기에서 중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연골 주사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의료 기술로 평가돼서 등록된 비맥이라는 자가 골수 줄기세포 농축물 무릎의 관절에 삽입하는 주사가 나왔습니다. 관절염 초중기 환자분들한테 꽤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중기나 말기에서는 이제 통증 조절 효과 목적으로 사용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크게 연골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와 비가역적인 변형이 많이 와서 더 이상 무릎 관절 기능을 개선시킬 수 없다 판단이 될 때 하는 인공관절 치환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연골을 개선시키고 관절을 좋아지게 하는 수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국소적인 연골 손상 같은 경우에 연골 재생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골 재생술도 종류가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뼈에 구멍을 뚫고 내 뼈에서 나오는 골수 줄기세포와 콜라겐을 혼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탯줄 태반에서 뽑은 제대열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늑골에서 연골을 채취를 해서 그 연골을 배양시켜서 사용하는 자가 연골요래 연골 재생술,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리치료는 크게 열치료와 냉각치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외래에 오신 환자분들이 대부분 온찜질을 열심히 하고 오십니다. 온찜질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통증 조절에 효과가 있고 염증도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하다 보니 무릎이 조금 부을 수 있습니다. 급성기 통증이 있고 무릎이 많이 부으신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온찜질을 하게 되면 무릎이 더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냉찜질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냉찜질을 하게 되면 통증 개선 효과와 염증 완화, 부종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절 내에 물이 많이 차고 많이 부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수치료는 정확하게는 근력 운동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력 운동을 하고 관절 구축을 개선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근력 운동 시에는 내가 통증을 많이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대퇴사두근 운동 같은 경우에는 관절부의 통증이나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래에서도 자주 말씀드리고 자주 설명드리고 있는 운동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사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치료는 크게 연골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비맥 주사,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연골 주사는 관절염 초기, 중기, 그리고 중기에서 말기까지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관절 내에 염증을 완화시키고 염증 세포들을 제거해서 연골의 손상을 늦추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다만 재생 효과는 없기 때문에 말기 환자분들의 통증 조절에 효과가 있겠지만 연골에 재생되거나 관절염이 반대로 좋아지는 쪽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거는 오로지 염증 제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주사고, 적정한 용량을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 통증 개선에 큰 효과가 있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으로 인해서 골절사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상의 주의를 요합니다. 자가 골수 천자 흡입물 농축 주사, 비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재생 성분도 포함되어 있고 염증 관리해주는 세포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염 초중기 환자분들한테 사용했을 때 연골 주사보다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꽤 많은 분들이 통증 개선이나 연골 관절 내 삼출물 부족 이런 것들의 개선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다면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는 내원을 하셔서 엑스레이를 찍고, 관절염이 이제 초기다, 중기다, 말기다 이런 것들이 엑스레이에서 어느 정도 관찰이 됩니다. 관절염 초기 환자분들은 그냥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의 경과를 1년 6개월, 1년 6개월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고, 관절염 초기에서 중기의 환자분들의 통증이 조금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연골 주사나 비맥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절염 중기 환자분들에서 MRI를 찍었더니 연골이 국소적으로 손상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연골 재생술을 고려할 수 있고, 관절염 중기인데 무릎의 관절의 축이 조금 휘어 있는 경우, 오다리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관절 정렬을 교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관절 정렬 교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린 것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절염 말기 환자분들에서 나는 지금 수술을 못한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비수술적으로 약물 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해볼 수 있겠지만 관절염 치료의 목적인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는 저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면 젊었을 때 무릎을 100점이라 갔을 때 한 7, 80점 정도의 기능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것이 그렇게 꺼려지는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거는 이제 관절염 치료에 어느 정도 전반적인 상황을 훑어봤고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저의 치료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이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